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저희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개인회생 영상을 다루다 보니까 파산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세요 라는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이 프로님께서 파산 관제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보다 정확하고 또 실무적인 사항들도 누구보다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서 짧고 굵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님, 우선 파산은 익히들 잘 알고 있으시지만 이 면책의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면책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파산 절차를 통해서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 될 건데 파산법원 재판에 의해서 이 변제할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실무상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해요. 파산을 신청하시는 이유가 어쨌든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이 동시에 신청을 해야지 채무를 면제받기 때문에 같이 신청을 하시는 거죠? 네, 면책이 되어야 파산자에서 일반인으로 복권이 되기 때문에 파산만 선고받아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신청하면 아무래도 서류 작성상 번거로움도 덜어지고요. 또 면책을 할지 말지 결정하기 위해서 파산자를 소환해서 신문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이 신문기일을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나아가 따로 신청을 하면 각 신청서에 채권자 목록을 별도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 목록을 하나만 작성하면 됩니다. 네, 복권이라 함은 다시 권리가 회복된다는 건데요. 요약하면 면책을 받아야 파산으로 생긴 법적 불이익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그럼 파산 절차의 첫 시작은 파산과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맞을까요, 이 프로님? 네,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되고요. 채무자가 영업자인 경우에는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법원에서 자료를 살펴보는 건가요? 네, 신청서에 대해서 법원이 심리한다고 하는데요. 관할, 인지와 송달료, 첨부 서류 등의 서면 심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보정명령을 하거나 채무자를 신문합니다. 채무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의견 청취서를 보내서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 직권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럼 그 후로 이제 예납명령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서면 심사나 채무자 신문을 마친 후에 파산 원인이 밝혀지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파산 관제인 선임을 위해서 예납 명령을 합니다. 네, 예납명령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화면에 실제 예납명령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 같이 요약을 하면 파산 관제인 보수를 내라는 건데요. 이 보수는 각 법원마다 좀 다른 건가요, 프로님? 네, 법원마다 다른데 보통 30에서 70만 원 정도 사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소득과 재산 보유에 따라서 경매 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서 예납금이 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납금을 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뭐 구제가 불가능한 건가요? 예외로 기초수급자분들과 같이 소송 구조가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법원 직권으로 예납명령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예납금 납입을 하면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을 선고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제인을 선임해요. 그리고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정합니다. 그 동시 폐지 결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프로님. 파산하시는 분들의 경우 보통 재산이 모두 압류수심되거나 경매로 정리되어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여 재산이 있더라도 이 재산을 현금화시켜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려고 해도 얼마 되지 않거나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본인 명의 재산들을 고의로 은닉 또는 불이익하게 처분한 적이 없으면 파산 사건을 마무리하고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동시 폐지 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결정이 나면 파산관제인의 선임이나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않고 파산 절차가 종료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 파산 선고 결정이 나면 그 후에 채권자 집회랑 의견 청취기를 정하게 되는 거죠? 네, 이때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관계,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채권자 집회와 의견 청취기일에 출석해서 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럼 이제 절차가 끝이 나는 건가요? 네,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배당할 재산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 채권 조사를 하고 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마친 후에 파산 종결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파산 선고 후에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파산 폐지 결정을 합니다. 이프로님 그럼 면책 결정은요? 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요.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 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산 선고로 인해서 받았던 법적 불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를 복권이라고 해요. 그럼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사정이 너무 딱해서 판사가 면책을 시켜주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걸 재량면책이라고 하는데요. 판사 직권으로 결정을 내려주는 겁니다. 극단의 상황으로 예를 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만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뇌사 상태에 놓여진 경우 등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 판사 재량으로 면책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프로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파산 관제인 출신으로서 파산 절차에서의 꿀팁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파산을 신청하고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수차례 법원을 다녀오실 수도 있고 파산관제인 조사 과정에서 얼굴을 붉힐 일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과정만 잘 버티신다면 면책 결정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통장 사용처 소명이 가장 중요하니 이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개인 파산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핵심만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파산에 대해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댓글창 남겨주세요. 10년 이상의 법원 파산관제인 경력의 이프로님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